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원연구원 계획경영실장 김태동 박사입니다. 바쁘신데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시고 또 이렇게 유튜브로 또 중계를 한다니까 전국에 계신 분들이 많은 시청을 좀 하실 것 같아요.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자리에 자장을 맡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의 저희 분임 섹션 2는 2021년 평창장애인 스포츠 발전 포럼으로서 주제는 정부의 장애인 체육 정책 방향과 강원도 대응 방안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발제를 맡아주실 우리 구봉진 춘천교육대학교 체육과 교수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교수님이 저 때문에 더 당황을 하신 것 같아. 저 소개하는 자리인데 잠시만요. 그다음에 오늘 패널을 맡게 되실 유은주 원주시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하죠. 장애인 체육에 어떻게 보면 맨 밑바닥에 기반을 다지고 계시는 우리 강원도교육청 문화체육과 장학관 허남진 장학관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교수님한테 진짜 죄송한 말씀 드리고요. 아직도 호흡이 안 되네. 자, 오늘 주제 정부의 장애인 체육 정책 방향과 강원도 대응 방안에 대해서 우리 구봉진 교수님의 주제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부의 장애인 체육 정책 방향과 강원도의 대응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춘천교대 체육교육과 구봉진이라고 합니다. 사실 코로나 이 상황 때문에 현장에 참석하시는 분이 좀 없어서 부담이 좀 덜할 줄로 알았는데 이게 또 유튜브 생중계다 보니까 이 유튜브 이 특성상 이게 계속 남는 거고 이게 또 그래서 특별히 더 오늘 발표가 좀 부담이 되는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이 행사를 준비하느라 또 특히 코로나 상황에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았을 거로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훌륭하게 준비해 주신 평창 장애 포럼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강원도 장애인체육회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50분인데요. 50분을 절대 넘기지 않도록 그렇게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이 발표를 하게 되는 배경이 되는 서론을 말씀드리고 현재 우리나라 장애인 체육의 현황과 문제점을 발표하고 그리고 이에 따른 강원도의 대응 방안 그리고 강원도 체육 발전을 위한 제언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론입니다. 네, 2018 평창 동계 패럴림픽 대회는 현 정부와 강원도가 개최한 성공적인 패럴림픽 대회로 6개 종목 49개국에서 570명의 선수가 참가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하계 패럴림픽과 동계 패럴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1988년에 개최된 서울 하계 패럴림픽은 장애인 및 장애인 체육의 인식 개선에 중요한 계기가 되었고 대한장애인체육회, 종목별 경기단체 등 장애인 체육단체 설립의 중요한 단초가 되었습니다. 이를 기점으로 우리나라 장애인 체육에 대한 인식의 개선과 보급에 많은 발전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장애인 체육 이벤트 대회의 성공적 개최에 안주해서는 안 되며 이러한 경험과 자산으로 장애인 체육 분야의 획기적인 발전의 계기로 활용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 현 정부와 강원도가 주도적으로 준비한 2018년 평창 동계 패럴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서 이루어낸 이런 값진 성과는 이를 유지하고 확대할 소중한 우리의 유산으로 지켜나가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이 평창 동계 패럴림픽은 패럴림픽 역사상
최대 규모 인원이 참가했으며 국제적인 스포츠 이벤트로서 그 흥행에도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우리나라는 동계 패럴림픽 도전 사상 처음으로 6개 전 종목이 출전해서 가장 많은 36명의 선수가 참가하였고, 이러한 계기를 통해서 메달의 색깔과 순위에 상관없이 이 최선을 다하는 선수들의 열정에 감동하며 응원하는 등 장애인 스포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확대되었고, 장애에 대한 인식 개선이 발전되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계기로 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동계 패럴림픽이 끝난 직후에 국무회의에서 패럴림픽의 감동이 이례적인 일로 끝나지 않도록 장애인 체육을 활성화하는 계기로 삼아주길 바랍니다. 라는 지시사항을 내리기도 하였습니다. 현재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에는 사람이 있는 문화 실현을 위해 모든 국민이 스포츠를 즐기는 나라 실현을 위해서 장애인 주도형 생활체육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 적극적인 장애인 체육 정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 없이 체육을 향유하는 것은 사람이 있는 문화로 대표되는 문화 비전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보다 넓은 의미에서 체육 복지는 국민의 권리이자 국가의 의무이며,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체육을 즐기며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우리나라 장애인 체육의 발전 과정을 정리한 것입니다. 서울 패럴림픽 개최 이전과 개최 이후에 많은 변화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 패럴림픽 개최 이전, 즉 1987년까지는 국내 장애인 체육 기반 구축 단계라고 할 수 있고, 서울 패럴림픽 이후가 되어서야 장애인 체육 전담 조직이 설립되고 장애인 체육에 대한 학문적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이 시점에 일부 대학에서 특수체육학과가 개설되었으며, 학회 역시 한국특수체육학회가 창립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 체육대회 및 동계 장애인 체육대회가 전개되었고, 2005년 이후에는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설립이 되었고, 국제 장애인 올림픽위원회에도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장애인 체육 진흥 중장기 계획을 수립함은 물론 장애인 체육 활동의 차별 금지법 등이 시행되어서 장애인들도 스포츠를 차별받지 않게 즐길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17개 시도 장애인 체육회 설립, 그리고 32개 가맹 단체를 설립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장애인들이 신체 활동을 하면 다음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먼저 신체 기능적으로 건강 체력 향상, 수명 연장 및 운동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신 심리적으로는 스트레스 감소와 자부심 및 동기유발 증대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셋째, 사회 직업적으로는 창조성 증대와 생산성 및 직업 만족도 증가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가적 가치로 신체 활동을 통한 즐거움, 흥미 등을 통해서 여가 생활을 만끽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장애인이 신체 활동에 참여했을 때 발생되는 신체의 내외적인 변화가 장애인들의 행복한 삶의 질을 위한 수단으로 부각되면서 최근 생활체육에 참여하는 장애인이 2006년 기준 4.4%, 최근에는 25%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에 비하면 여전히 많이 낮은 수준입니다. 아직까지는 장애인이 이 생활체육에 참가하는 부분에 많은 제약들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장애인 중 운동 비경험자, 즉 최근 1년간 운동한 경험이 없는 사람 중 운동할 의향이 있는 사람이 약 25%로
이들 장애인을 대상으로 생활체육을 할 수 있게 유인할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관련 근거를 통해 장애인들의 생활체육 참여율이 높아졌을 때 발생되는 긍정적인 변화를 살펴보면 한 예로 장애인의 진료비가 전체 인구의 약 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 확대를 통해 의료비 절감, 질병 감소로 인한 경제활동 참여 증가, 그다음에 건강 증진에 따른 생산성 향상 등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장애인들의 생활체육 참여를 촉진하여 의료비 절감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장애인들의 생활체육의 중요성은 엘리트 체육 현장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평창 패럴림픽 크로스컨트리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신의현 선수의 경우에 생활체육으로 휠체어 농구를 접한 후에 스키를 시작하여 금메달을 획득하였고, 리우 올림픽 수영 상관왕인 조기성 선수의 경우에 재활의 목적으로 수영을 시작한 후에 패럴림픽에서 대한민국 최초로 수영 상관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즉 패럴림픽 등 국제 장애인 체육 대회의 우수한 성적을 위해서라도 장애인들을 위한 생활체육의 전폭적 지원을 통해 저변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2018 평창 동계 패럴림픽 성공적 개최를 통해 이루어낸 값진 성과의 명성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장애인 체육 분야에 대한 국가적 차원에서 많은 노력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이 평창 패럴림픽을 개최한 우리 강원도는 지난 2018 평창 동계 패럴림픽의 성과와 업적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현재 조성된 장애인의 체육시설,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또 생활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 양성 등 다양한 방면에서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나라 장애인 체육의 현황과 문제점에 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현 정부의 장애인 체육 정책으로 비전, 목표, 기본 방향, 추진 전략 및 핵심 과제가 잘 제시되어 있습니다. 현 정부의 장애인 체육에 대한 비전은 장애인 체육, 모두를 위한 체육의 시작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2017년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 20.1%를 30%까지 올리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반다비 체육센터를 2025년까지 150개 설립하고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 577명을 2022년까지 1,200명으로 배치하여 장애인 생활체육 교실을 650개에서 2022년까지 1,300개로 구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기본 방향은 장애인 체육의 시설, 그리고 지도자, 그리고 프로그램, 그다음에 용품 및 차량 등의 종합적 지원을 통해서 장애인이 주도적으로 체육을 향유하도록 하는 그런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서 장애인이 주도하는 체육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즐기는 생활 밀착형 장애인 체육시설 확대, 장애인이 즐기는 체육으로서 맞춤형 장애인 생활체육 교실 확대, 장애인과 함께하는 체육으로서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확대 및 처우 개선 등이 실현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장애인 체육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예. 우리나라 장애인 체육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필요한 요인으로 장애인 생활체육 시설, 장애인 생활체육 프로그램, 장애인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 이런 그 시설 지도자 프로그램 용품 및 차량 등으로 해서 문제점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장애인 전용 체육 시설이 약 40여 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을 위한 전용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의 이용률은 매우 낮은 실정입니다. 전국적으로 기존 복지관 및 장애인 이용 시설 등의 부속 시설 형태로 전국적으로 40여 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비 자부담 증가 등으로 상대적으로 비장애인 이용 비율이 높아져 실제 장애인의 이용률을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또한 강원도 지역은 지자체 자체적으로 건립한 체육관을 제외하고는 국가적 차원에서 운영되는 장애인 전용 체육 시설은 없는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광역 단위로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4개소, 광주, 인천, 대전, 전남 지역에 운영 중이며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사업으로 2020년까지 11개소를 추가로 개소하였습니다. 그러나 광역 단위로 건립되는 시설로 장애인의 이동성을 고려했을 때 그 접근성이 매우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공공체육시설은 체육관, 수영장 등을 포함한 2만 4천여 개로 파악되고 있으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보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나 지자체의 무관심 등으로 여전히 장애인들이 접근하기에는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또한 공공체육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장애인의 체육시설 이용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 존재하고 있으며 장애인들의 체육활동 참가는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현재 장애인 종목 특화 경기장은 롬볼 경기장이 36개, 파크골프 경기장이 158개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장애 유형 특화 경기장으로 시각축구 경기장 3개, 골볼 경기장 1개가 있습니다. 동계 종목의 경우에 아이스 하키장이 22개, 컬링장이 6개가 있는데 비장애인과 함께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파크골프 경기장 158개 중에 6개만 장애인 전용으로 활용하고 있고 나머지 경기장은 대부분 비장애인이 활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장애인 체육 활성화와 발전을 위해서는 종목별 장애 유형별 특화 시설 및 공간을 구축하는 일이 매우 시급한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즉 장애인 종목 시설 운영의 문제점으로 장애인 종목 및 장애 유형 특화 시설 및 공간이 절대 부족하여 장애인 생활체육 경험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생활체육과 전문체육과의 연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프로그램 관련입니다. 장애인 생활체육 프로그램의 신규 수요 발굴을 위한 장애인 생활체육 교실은 17년 기준으로 622개, 지속적 참여 유도를 위한 장애인 생활체육 동호회가 17년 기준으로 278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체육시설을 활용한 프로그램 및 소외계층 장애 유형별 지원이 부족하며 지원액이 적고 시도별 평가 시스템도 미비한 실정입니다. 국민체육센터를 포함한 공공체육시설의 장애인 체육 프로그램이 부족하여 장애인들의 생활체육으로서의 접근성도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국민체육센터 장애인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조사한 결과 단 하나의 장애인 생활체육 프로그램도 운영하지 않는 국민체육센터가 76.1%로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국민체육센터에서도 장애인 이용률이 10% 미만인 곳이 83.3%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 사각지대라 할 수 있는 노인, 여성, 직장인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도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장애 유형별 특화 프로그램도 미흡합니다. 청각 장애인의 경우에 수어 통역사가 필요하며 시각 장애인의 경우에 골볼 등 특화 종목 역시 요구되고 있습니다. 발달 및 중증 장애인의 경우에 보조 인력이 필요한데 대부분 시설에서 이를 고려한 프로그램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또한 소요 예산 대비 부족한 지원으로 교육 프로그램의 질 저하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설 운영의 평가 시스템에도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실적에 대한 평가를 반영하지 않고 시도별로
생활체육 프로그램 예산을 균등 배분하거나 교부 금액에 대한 제한 요건이 많아서 각 지자체 실정에 맞지 않게 운영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도자 관련입니다. 찾아가는 생활체육 서비스의 일환으로 2018년 기준 577명이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그다음에 복지관, 체육시설, 교실, 동호인클럽 등 장애인 체육활동 수요가 있는 곳에서 지도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생활체육 참여를 유도하는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들의 체육 참가의 수요에 비해서 실제 배치된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는 턱없이 부족하며 낮은 처우 등의 이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현재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들의 이동거리가 지나치게 길고 장애 유형별 특성을 반영할 때에는 더 많은 지도자가 필요하며 종목별 전문적인 코칭 시스템의 부재로 인한 그 많은 문제점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다시 언급하지만 이들 지도자에 대한 낮은 처우로 인해서 이직률이 높은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불안정한 고용으로 인한 지도자 수급의 한계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장애인 체육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지는 지도자도 다수 있으며 이에 따라 장애인 생활체육에 대한 특수성 및 차별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지도자가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생활체육 용품 및 차량 관련입니다. 장애인 생활체육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주요 종목별 용품 및 차량을 구매하여 지원하고 있는데 비장애인에 비해서 장애인들은 용품 및 차량 지원이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에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가격으로 인해서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참여가 좀 곤란한 그런 형편입니다. 이들 용품의 높은 가격으로 인해서 개인이라든지 동호회 등의 구매가 어려워서 수요가 많은 종목보다는 저가 용품을 사용하는 종목 위주로 지도하는 또 다른 문제가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마저 있는 차량도 차량 노후화 그리고 차량 탑승 수요 대비로 부족한 수량임에도 불구하고 고가의 또 가격입니다. 또 이로 인해서 각 지자체의 장애인 체육회에서 구비하기가 곤란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장애인 생활체육의 기반 조성과 저변 확대를 위해서는 이러한 기초적인 기반 시설 확충 및 기자재 지원 등 장애인 체육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이상에서 살펴본 현 정부의 장애인 체육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에 따른 강원도의 대응 방안에 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 정부에서는 장애인 체육 추진 전략으로 크게 장애인이 주도하는 체육, 장애인이 즐기는 체육, 장애인과 함께하는 체육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는 역시 정부의 세 가지 추진 전략을 기반으로 함께 성장하는 전략을 추진할 수 있는 제반 조성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장애인이 주도하는 체육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3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주관 부처인 문체부가 기재부, 교육부, 복지부, 행안부, 과기부 그리고 지자체 등과 협의해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장애인 체육시설을 우리의 여건 속에서 점차적으로 늘려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라고 지시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문체부에서는 공공체육시설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통합적 이용 환경을 구축하되 장애인이 불편 없이 자유롭게 생활체육을 향유할 수 있도록 장애인 우선 이용 체육시설도 병행하여 확대하고자 하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현 정부는
장애인이 생활권 내에서 언제든지 체육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인프라 확충을 통해 스포츠 기본권을 보장하고자 하며 2025년까지 150개소 건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존 체육시설은 비장애인 체육활동 수요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어서 장애인 체육에까지 확대 활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현 정부에서는 지방비와 매칭을 통해서 공모 사업을 진행하는 등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강원도에서는 지자체 특성에 맞게 특수학교와의 연계라든지 리모델링 등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능하다면 이 강원도는 평창 패럴림픽의 레거시가 있고 또 이러한 것들이 가능하다는 점의 홍보를 좀 많이 할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체육 분야에서 실적이 우수한 종목과 또 시설 건립을 연계하는 전략을 통해서 강원도만의 특화 종목을 육성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의 지자체 조례 등을 통해서 장애인 우선 이용을 명시하도록 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뿐만 아니라 단순한 체육시설이 아닌 복합 문화체육시설로 활용하는 계획이 필요합니다. 전체적으로는 공모사업 안내 전에 문체부와 대한장애인체육회 등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선정 가능성이 있는 내용으로 공모에 응할 필요도 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강원도 장애인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세부 전략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원도는 공공체육시설의 장애인 배려 공간 지정 및 장애인 우선 시설 사용 및 대관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공체육시설의 일부분을 지정하여 기존 시설에서의 장애인 체육활동 기회를 확대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며 공공체육시설 이용 예약 및 대관 시에 장애인 및 장애인체육 동호회 등의 우선권을 준다든지 여러 가지 혜택을 부여하는 지자체 조례안의 개정에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서 강원도 내 학교 체육시설 가운데 장애인들의 접근성이 좋은 학교를 거점형 학교 체육시설로 지정하여 생활체육 교실 및 지도자 배치 사업에 집중 지원하는 방안도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친화 체육시설은 인증제 및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이러한 방법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 운영되는 장애인 체육 인증 제도를 참고하여 현 정부의 정책과 강원도의 실정에 맞게 적용하는 방법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강원도는 또 지자체에 있는 생활 밀착형 장애인 체육시설과 연계하여 특수학교 내의 체육시설 설치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지역주민 개방형 체육시설로 설치하여 장애 학생의 체육활동 보장과 함께 지역 주민과 특수학교와의 공존을 추진하는 강원도만의 이런 성공적인 모델을 개발하고 만들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장애 학생과의 유대감 형성 및 지속적인 수업 진행을 위해서 일부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를 방과 후에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등의 전담으로 배치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원도는 정부기관과 함께 장애인 생활체육 인프라와 연계하여 재활운동 및 프로그램의 우수성과 효과성을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장애인 스포츠 지도사 자격을 보유한 지도자를 많이 확보하여 체계적인 교육 연수 및 실습 과정이 필요할 것이며 우수한 재활운동 및 체육 프로그램을 강원도 곳곳에 제공하여 장애인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장애인이 즐기는 체육입니다. 현 정부는 장애인 생활체육에 진입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특화형 장애인 생활체육 교실을 확대하여 생활체육 신규
수요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신이 운영 또는 지원하는 체육 프로그램이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의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도내 신규 수요 발굴을 위한 생활체육 교실을 장애 유형별로 특화하고 노인과 여성 등으로 그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시각장애, 뇌성마비 등 다양한 장애 유형을 고려한 맞춤형 장애인 체육교실과 롬볼과 파크골프 등 장애 노인 특화 교실을 개설하여 노인들의 접근성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현 정부는 자발적으로 결성된 생활체육 동호회 지원을 통해서 지속적인 장애인 생활체육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탁구, 볼링, 배드민턴 등 일부 종목의 동호회가 편중되지 않도록 다양한 종목에 지원하고 생활체육교실 참여자의 동호회로의 전환을 우선 지원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강원도는 우선적으로 해당 지역 동호회의 수요를 반영한 용품 구입 및 대여 등과 같은 용품 보급 사업의 연계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활발히 운영되는 동호회를 우수 동호회로 선정하여 지원금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며, 활성화된 강원도 내 장애인 생활체육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동호인 생활체육대회 등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동호회 간 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를 통해서 화면의 오른쪽 그림처럼 생활체육교실에서 동호회, 공공스포츠클럽, 전문체육으로 이어지는 이상적인 장애인 생활체육 선순환 모델이 구축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장애인과 함께하는 체육입니다. 현 정부에서는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의 중요성을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제시하였습니다. 첫째, 높은 의존도, 둘째, 전문성 요구입니다. 즉, 업무의 중요성과 난이도 등을 고려한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의 처우 개선 및 지도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역량 강화를 추진하는 것을 최우선 정책 방향으로 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의 배치 확대 및 처우 개선을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정부 정책에 따르면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생활체육을 즐기고 싶은 장애인들에게 수요자 맞춤형 생활체육 지도자를 2022년까지 1,200명을 파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장애인 생활체육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 서비스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그 목표가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서 강원도는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의 양적 확대가 아닌 질적 향상에 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중증 장애인의 경우에는 강사를 2명 투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장애 유형 등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수업에 1인 강사가 투입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인력도 확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현재 1명이 이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늘어나는 장애인 체육 수요에 대한 대응을 하기에는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 현 정부는 또 장애인 체육 정책에서도 사회적 역할과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의 처우를 개선하여 장애인 생활체육 종사자로서의 자긍심을 제고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역시 이 정부의 시책에 맞춰서 선제적으로 근로관계 등의 개선을 통한 근속수당 지급 등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부처 간 협의를 통해서 장기적으로는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 이런 것들도 검토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강원도 내에 우수 장애인 생활 스포츠 지도자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장애인 체육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고려하되
불필요한 절차는 좀 간소화시키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2급 생활스포츠 지도사 자격증 보유자가 동일 종목의 2급 장애인 스포츠 지도사 자격증을 취득을 할 시 선택 과목 면제 실시, 또 뭐 현장 실습 면제 등의 방법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강원도는 지역의 생활 스포츠 지도사 자격증 소지자 중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강원도 내 체육 관련 학과의 다양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많은 홍보와 교육 프로그램의 제공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원도민의 장애인 생활체육 관심 제고를 위해서 다양한 홍보 방법을 활용해야 합니다. TV 프로그램 및 라디오 등 다양한 TV 프로그램을 통해서 장애인 체육 관련 내용을 확산해야 하며 다양한 인터넷 스트리밍 서비스, SNS 방법을 활용한 온라인 홍보에도 힘써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장애인 체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비장애인의 장애인 체육 활동 시설 견학 및 체험 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장애인 전문 선수의 이해와 체육 활동에 대한 인식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강원도 장애인 체육 발전을 위한 결론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 평창 동계 패럴림픽을 개최한 우리 강원도에서는 대회 개최로 마련된 기반 시설과 장애인 체육 분야에 대한 강원도민의 긍정적인 인식 전환을 통해 장애인 체육 분야의 문화유산을 지키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는 지원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현 정부는 장애인 체육의 발전을 위해 장애인이 주도하는 체육, 장애인이 즐기는 체육, 장애인과 함께하는 체육이라는 정책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장애인 체육 정책 방향도 정부의 추진 전략을 기반으로 함께 성장하는 전략을 추진할 수 있는 제반 조성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첫째, 강원도에서는 지자체 특성에 맞게 특수학교와의 연계 및 리모델링 등이 가능하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강원도는 평창 패럴림픽의 레거시가 가능하다는 점에 홍보를 할 필요가 있고, 실적이 우수한 장애인 체육 종목과 시설 건립을 연계하는 전략을 통해서 강원도만의 특화 종목을 육성할 필요성이 있을 것입니다. 둘째, 강원도는 도내 신규 수요 발굴을 위한 생활체육 교실을 장애 유형별로 특화하고 노인과 여성 등으로 그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시각장애, 뇌성마비 등 다양한 장애 유형을 고려한 맞춤형 장애인 체육교실과 롬볼과 파크골프 등 장애 노인 특화 교실을 개설하여 노인들의 접근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활발히 운영되는 장애인 체육 분야 동호회를 우수 동호회로 선정하여 지원금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강원도는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의 양적 확대가 아닌 질적 향상에 노력해야 합니다. 앞에서도 설명드렸다시피 중증 장애인의 경우에는 강사를 2명 투입하는 등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인력도 확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현재 1명이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늘어나는 수요에 대한 대응을 하기에는 인력이 부족합니다. 또한 현 정부의 장애인 체육 정책에 발맞춰서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의 사회적 역할과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의 처우를 개선하여 장애인 생활체육 종사자로서의 자긍심을 제고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강원도는 지역의 생활스포츠 지도사 자격증 소지자 중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강원도 내에 대학의 체육 관련 학과와 다양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많은 홍보와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제공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국가의 복지와 문화는 계층과 성별, 장애 유무를 떠나서 적절한 곳에 적합한 방식으로 투입되고 지원되었을 때 국민적 문화 수준의 단계적 도약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강원도의 적극적이고 다양한 장애인 체육 진흥을 위한 노력은
강원도 전체의 문화적 수준과 지역의 화합에 기여할 것이며 더불어 경제적 파급 효과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와 가치가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평창 동계 패럴림픽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에 안주해서는 안 되며 이를 통해 장애인 체육 분야의 획기적 발전의 계기로 활용해야 하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지자체나 강원도 장애인체육회와 같은 단체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고 강원도민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정부의 장애인 체육 정책 방향과 강원도 대응반에서 우리 구봉진 춘천교육대학교 체육과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일단 제가 요약을 좀 잠깐 좀 해봤는데요. 우리 교수님께서 이제 많은 연구를 해주셨습니다. 보니까 문재인 정부 장애인 체육에서는 차별 없는 체육 복지를 실현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는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국민의 권리다. 이거는 우리 뭐 장애인이든 장애인이든지 우리 국민의 모든 권리이기 때문에 체육 복지 측면에서 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은 우리 장애인 체육에 대한 어떤 우리 사회 인식이 변화된 거는 서울 올림픽 이후가 그 기점이라고 생각이 된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기본적으로 장애인 체육에 대한 부분들 여러 가지 현황을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이제 바꿔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특히나 이제 장애인 참여율 부분이 비장애인보다 굉장히 낮다. 이 낮은 이유들은 여러 가지 이제 시설이라든지 지도자, 프로그램, 즉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에서 우리가 좀 더 확충시킬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이제 2018 평창 패럴림픽 대회에서 신유현 선수를 이제 좀 예를 드시면서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금메달을 딸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요인들은 생활체육이 기반이 됐던 것으로 판단이 된다. 결국 이제 우리는 올림픽 88 올림픽 이전에는 엘리트 중심의 어떤 체육이지만 지금 21세기에 맞는 체육 정책을 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체육이든 비장애인 체육이든 생활체육을 기반으로 하는 엘리트를 변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우리가 장애인 체육이 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기존적으로 공공체육실 이제 공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잘 아시다시피 체육 시설들을 보게 되면 거의 다 일반 비장애인 위주의 어떤 체육 시설인데 이것들은 이런 그 장소들은 어떻게 보면 또 많이 비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실내로 보면 여기 이제 말씀은 안 해주셨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장애인 체육 시설이 복합 문화 체육 시설이나 문화 시설로 이제 복합 문화 시설로 보시면 되죠. 수영장도 있고 다도도 연습할 수 있고 서예도 할 수 있고 뭐 음식도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복합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우리도 유도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되고요. 지금 현재 보면은 국민체육센터라든지 우리 장애인 체육에 관련된 부분들 보면 장애인 체육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한 76.1%라는 안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운영이 안 되고 있는 데가 76.1%라는 아주 뭐 충격적인 사실이죠. 사실 장애인 여기 오늘 여기 이렇게 방청객들이라든지 이렇게 토론하신 분들 다 장애인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인데 국민체육센터라든지 장애인 체육에 관련된 부분 프로그램들이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곳이 한 76.1%라는 거는 우리가 조금 우리한테 던져주는 시사점이 굉장히 크다. 결국은 이제 우리 장애인 각 시군, 시도 아니 우리 강원도 자체만 해도 18개 시군에서도 이런 장애인 체육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입니다. 또한 이제 지도자 자격증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는데 비장애인과 장애인 체육의 지도자는 차별화를 돌릴 필요가 있다.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부분이다. 제 말씀은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들은 여러 가지 보면은 일반적인 비장애인들의 체육 지도자와 장애인에 대한 체육 지도자는
차별성을 둬야 된다. 왜?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점이 많죠. 그런 부분에서는 지도자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분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강원도는 정부에서 수립한 획일적인 장애인 체육의 정책을 수용하기보다는 이걸 기반으로 하되 새로운 강원도형 장애인 체육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서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을 융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갔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복지적 관점에서 접근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까지 이제 교수님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이제 장애인 체육을 통해서 경제적인 파급 효과라든지 사회적인 어떤 문화, 사회 문화적인 어떤 효과도 굉장히 파급돼서 우리 도민들이 뭐 어떻게 할까 이제 좀 결속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기반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그런 장애인 체육 정책이 마련하는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제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교수님 아까 이 정도죠? 네, 그래서 제가 어느 분을 먼저 패널로 할까 제가 고민을 좀 해봤는데 사실 이제 유은주 사무국장님은 현장에서 직접적인 현장을 하는 부분이고요. 사실 이 현장에서 이제 이걸 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제 학교 체육이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가 알다시피 일반적인 학교하고 장애인 학교하고는 약간 이제 조금 뭐 교육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죠. 이런 부분에서 우리 강원도의 장애인 체육이 가장 기반을 마련하고 계신 우리 허남진 강원도 교육청 문화체육장학관님의 패널로서의 어떤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허남진 장관님 먼저 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강원도교육청 허남진입니다. 먼저 이 포럼에 패널로 초청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저는 주제 발제문을 통해서 구봉진 교수님의 객관적인 현황 또 예리한 대응 방안을 잘 살펴보았고요. 강원도교육청이 장애인 체육 정책에서 나가야 할 방향과 대안을 좀 멀리 좀 바라보고자 이렇게 합니다. 제가 그 토론 원고를 제출을 했는데 이 자료집에 실을 줄 알았더니 자료집에는 제 원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PPT가 키워드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혹 이해하시는데 좀 불편함이 있을 거라고 좀 예상이 되는데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제가 제출한 주제 토론문 원고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봉진 교수님이 지적하신 장애인 체육의 문제점 중에서 40여 개의 전용 체육 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의 이용률이 매우 낮은 실정이라는 현실에 저는 매우 공감이 갑니다.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현황이 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4개소 운영이 있는데 광주, 인천, 대전, 전남이 있고요. 강원도는 유일하게 지자체에 국비로 지원받는 곳이 이제 홍천입니다. 그런데 20년 지난해 12월 말일 날 개소 예정이었는데 설계 변경과 그다음에 코로나로 인해 공기를 맞추지 못해서 올해 21년도 12월 말일 날에 개소 예정에 있다고 합니다. 또한 설계에는 수영장이 포함이 된 춘천, 그다음에 아쉽게 설계에 수영장이 포함되지 않은 강릉은 이미 선정된 상태라고 합니다. 아울러 정부의 그 장애인 정책을 좀 발빠르게 대응하는 곳은 원주의 드림체육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원주 지자체는 아마 장애인 정책에 발빠르게 대응하는 좀 좋은 본보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앞서 홍천군이 1년 늦어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설계 변경이 큰 원인이 되겠고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각종 행사 여러 가지 부분들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건축하기 전에 살펴보아야 할 것들을 좀 지나치게 그냥 간과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들이 시설을 접근하는 데 있어서 또는 이용하는 데 있어서 이동하는 데 있어서의 그 자율권을 좀 보장하는 그런 인증제도가 좀 사회적으로 확산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국토해양부하고 그다음 보건복지에서 시행하고 있는 인증제인데요. 이 배리어프리 인증제도인데 마크가 있고요. 우측은 인천의 컨벤시아 건물에 이렇게 걸려져 있는 인증서입니다. 그래서 이 건물은 장벽이 없는 장애가 없는 그런 환경이 되어 있는 건물이다. 이렇게 인증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체육시설뿐만 아니라 모든 시설에 이런 배리어프리 제도가 좀 확산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인증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이외에 체육시설물을 설계하기 전에 특별한 그 수정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죠. 이걸 설계 변경이라고 하는데 이 설계 변경 또는 그 재설계 이런 것이 없이 건축하기 전에 사람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에 임하는 보편적 설계에 저희가 이런 도입을 좀 인식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주 3월 초에 저희 강원도의 지자체에서 그 관련된 보도가 있었습니다. 잠시 소개해 드리자면 어느 지자체에서 곤충 가공센터를 구축하는데 설계비를 2,500만 원을 당초에 책정해 놓았다가 그 다음에 1차 설계 변경이 됐고 2차까지 설계 변경이 되어서 무려 2차 설계 비용이 이제 7,700만 원. 당초보다 3배의 예산이 증액이 된 부분들이 발생이 돼서 군의의 감사 지적사항으로 보도가 된 사실입니다. 또 이 지자체는 유아숲 체험원이라는 시설을 또 구축하는 데 있어서 당초 9,400만 원이라는 설계 비용을 2달 후에 설계 변경을 또 해서 2억 1,700만 원 예산이 또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지자체의 이 설계 비용이 추가로 발생이 됐기 때문에 혈세가 낭비되지 않냐 하는 지적이 있던 보도 내용입니다. 그래서 담당급 인터뷰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담당급의 인터뷰는 좀 제 개인적으로는 좀 당황스러운 사유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민들의 편의시설이 설계에 전혀 반영이 되어 있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체 선정할 거나 계약할 때에는 그 과업 지시서에다가 설계에 반영될 부분들에 대한 사항들을 이렇게 요청을 하는데 과연 이 부분들이 과연 합당한 인터뷰의 사유가 될까 하는 개인의 생각을 저는 가져봤고요. 그래서 저는 이 보편적 설계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일반 행정하시는 분들이나 교육 행정하는 분들에 대한 직무 연수의 과목에 좀 들어가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모든 건축물 구축 설계할 때는 이 보편적 설계의 인식을 좀 반드시 저는 해야 된다는 생각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생활체육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들의 의사소통 방법은 각양각색 다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장애 위험을 고려하지 않고 1인 강사를 투입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증 발달 장애인 등 대상으로는 우선적으로 2인 1조의 투입이 돼서 수업의 질을 좀 높여야 할 것 같고요.
수어 통역사의 또 인력 지원에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수님 말씀하신 생활체육 지도자의 수적 열세가 또 있었습니다. 강원도 17개 시군에는 총 인원이 37명입니다. 그 다음에 일일 한 분이 어느 시군에 최다 지도하는 인원수가 110명, 또 어느 시군에 최소 지도하는 분은 12분. 그래서 평균적으로 한 40명, 하루에 40명을 지도하고 있다. 아주 열악한 환경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생활체육의 지도자분들의 이 수적 열세의 절실한 부분, 또 이분들에 대한 문제점 또한 추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자격 취득에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5년간 3차례나 유예 기간을 둠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의 그 2급, 1, 2급으로 나눠져 있는데 2급 생활체육 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하는데 아주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 어려움 중에 하나가 또 특수교육 또는 특수체육 이 관련 이 학과를 있는 대학이 전국에 37곳입니다. 또 지자체별로 보면 강원도를 포함한 6곳은 전혀 특수 교육과 특수체육 관련 학과가 없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알아봤더니 관련 이 자격 취득하기 위해서 관련 학과를 춘천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어디를 가면은 이 자격을 취득할 수 있을까라고 했더니 용인대학교라고 합니다. 춘천에서 90km 거리가 있는데요. 역시 접근성 문제가 있고요. 또 저희 춘천을 기준으로 했지만 아마 다른 시군은 더 멀게 느껴져서 접근성 문제도 우리 강원도 내 관련된 대학의 관심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불안정한 고용 상태가 또 대두가 되고요. 또 소속감도 부재가 된다고 하는데 이러한 그 근무 환경 또한 개선이 좀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직률이 좀 높아지고 있다.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 또 일각에서는 이 역할을 하고 업무하고 급여가 동일하다면 비장애인 생활 그 지도자를 하지 않겠냐. 그런 의견도 있고요. 특히나 그 젊은 층 세대들은 이 직업에 대한 그 애착심이 좀 약화돼서 이직하는데 더 좀 높은 계기가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 열악한 근무 환경 또한 가장 큰 문제점이 되고 있고요. 따라서 향후 이 자격 취득을 위한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좀 해야 할 것 같고요. 도내 대학의 특수교육, 특수체육 관련 학과 개설의 필요성을 공감하게끔 좀 유관기관과 함께 여러 부분에서 제도적인 장치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교수님께서 정부의 장애인 체육 추진 전략 3가지를 말씀하셨는데요. 강원도 교육청에서 장애인 체육 관련된 부분 2가지에 대해서 추가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위한 학교 체육의 활성화를 특수학교가 우선적으로 중심이 돼서 재활 활동을 체계적인 이런 프로그램을 해서 마련을 하는 것이 우선 좋겠다. 또한 학교 스포츠 클럽 종목이 학예 종목 관련된 종목들이 뉴스포츠 이름으로 또다시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역시 스포츠 클럽 그리고 통합 체육 활동 이런 부분들도 좀 더 확대 좀 해야 되겠다. 덧붙여서 스포츠 동아리, 그다음에 패럴림픽의 그 종목 등 이걸 중심으로 장애 유형과 지역의 여건에 맞는 그런 방안도 마련돼야 되겠다 얘기가 돼 있고요. 일반 학생들은 팝스를 학교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건강체력 평가 시스템인 팝스-D, 이 팝스-D를 도입이 되었는데 이 혼용하고 있습니다. 팝스를 써도 되고 팝스-D를 사용해도 되고 이 혼용하고 있는데 팝스-D를 좀 안정적으로 좀 팝스처럼 좀 정착이 돼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추진 전략 세 번째 보면 장애인과 함께하는 체육인데요. 8번에 통합체육 확대 및 장애인 체육 인식 개선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은 통합교육의 확장 개념으로 보편적 학습 설계를 체육 교과에 적용해서 장애 학생과 함께하는 체육이 학교 생활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지금 저희가 준비 노력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 그 보편적 학습 설계와 관련해서 그 통합체육, 이 통합교육을 이제 실행하는 그 교과 중에서는 체육만큼 다른 교과에 비해서 좋은 장점을 가진 교과가 없다. 그래서 통합체육의 좋은 점을 교육과정에 적용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이 있고요. 특별히 통합체육은 모든 학생들에게 더 많은 동기, 그 다음에 참여 유도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그 관계 형성하는데 좋은 점이 있고요. 또 개인 간의 차이를 줄이는데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봉준 교수님은 장애 학생하고 비장애 학생이 함께하는 통합체육을 확대하는 연구학교, 선도학교 이 부분들을 좀 운영해야 하고 그 다음에 통합체육 교실을 확대해야 한다라고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공감하고요. 현재 강원도교육청하고 장애인 체육회가 단위학교 공문을 시행해서 통합체육교실 운영비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합체육 수업에 필요한 교구 지원을 한 개소에 200만 원씩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또한 저희가 함께 강원도 장애인체육회하고 협력적으로 계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봉재인 교수님의 주제 발제문을 통해서 강원도교육정책에서 좀 살펴보아야 할 것들, 그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허남진 장학관님의 토론 잘 들었습니다. 장학관님께서는 보니까 지도자의 처우 개선에 좀 요점을 좀 두시는 것 같고, 우리 장애인 체육이 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국민체육센터라든지 어떤 장애인 체육에 관련된 시설을 할 때 보편적인 설계를 할 수 있는 그런 영향력 있는 어떤 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좀 말씀하셨고요. 그러니 이런 장애인 체육에 대한 자격을 취득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강원 도내 같은 경우 굉장히 좀 부재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제 제가 볼 때도 이제 같은 느낌인데 체육학과에 관련된 학과의 어떤 과목들의 재편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그 강원도 장애인 체육의 어떤 부분을 보게 되면 지도자의 열악한 근무 환경으로 인한 그 어떤 이직률이 증가되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또 여러 가지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우리 허남진 장학관님께는 유튜브에서 질문 하나 들어왔는데 요거는 나중에 한꺼번에 좀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현장에서 직접 우리 장애인 체육을 직접 관장하고 계시는 우리 원주시 장애인 체육회의 유은주 우리 사무국장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시간 관계상 한 15분 정도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 정부의 스포츠 기본권을 중요하게 여기고 정책 방향을 잡고 지금 내놓은 그 정책 방향과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대응 방안들이 구봉진 교수님의 이 발제 전체 내용을 통해서 굉장히 체계적으로 되었구나라는 거를 저는 느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발제 내용에도 있다시피 88년도 저희 서울 올림픽을 치르고 이후 장애인 패럴림픽을 치르는 그 시기를 기점으로 장애인도 체육이 있구나 라는 의식의 변화를 가져온 확실한 계기가 되었던 시기입니다. 1988년도 이전에 장애인의 체육이라는 그 단어는 생각할 수 없었던 시기였고 1988년 패럴림픽을 치른 이후 장애인 스스로 나도 체육이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구나 라고 해서 체육 현장에서 체육 활동을 하는 인구가 생기기 시작했고 그때에는 장애인으로서 체육을 하고자 하는 자의지와 욕구를 가지고 접근했던 단계에서 2005년 문화체육관광부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정책을 만들고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창립이 된 이후 제도권에 들어온 이후 구봉진 교수님께서 발제해 주신 이 모든 현안과 또 그 문제점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이 지금까지 도출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잠깐 제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90년대 초반부터 장애인 체육 활동을 했던 당사자이고 그 제도권에 들어오지 않았던 장애인 체육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2005년 이전에 장애인 체육을 한다는 건 너무나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장애인 스스로 자의지만 가지고 할 수 있었던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장애인 체육을 하고자 하면서 뭔가 도움이 필요할 때 막말로 도움을 요청할 어떤 대상 또 어떤 기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체육 활동을 통해서 명예와 또는 그동안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루저로 통할 수밖에 없었던 그 현실 속에서 그 자의지로 체육 활동을 시작을 해서 목표를 이루고 올림픽에서 메달도 따고 그런 어떤 명예로운 자리에 선 그 선배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고자 하는 체육 활동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발동이 됐지만 정말 할 수 없었고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던 그런 현실 속에서 많은 장애인 체육 선배 선수들이 그 과정을 통과했습니다. 그러한 어떤 열매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장애인 체육을 체육으로 보게 되었고 제도권에 우리 장애인 체육을 거론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15년 지난 이제 16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이러한 정책 방향과 또 대응 방안이 도출됐다는 것은 저로서는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또 정말 코끝이 찡할 정도로 그런 현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구나 교육 쪽에서 연구를 하시고 또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님께서 이렇게 제가 이런 발제 내용에 꽤 많은 분량의 그 내용들을 제가 처음부터 읽어보면서 제가 이제 장애인 체육회 사무국장으로 일을 하면서 현장에서 정말 느끼고 또 문제점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대응해야 될 어떤 전체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도출이 됐다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감사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 중에
지금 시설 문제, 또 장애인 체육 활동하시는 분들이 하고 싶은 프로그램, 그다음에 그 프로그램에 투입이 됐을 때 절실하게 필요한 지도자 문제, 또 실질적으로 장애인 체육 활동에 필요한 용품, 여러 가지 차량 지원 등 이런 것들에 대한 거는 정말 지금 16년 차 된 이 시점에서도 여전히 저희 장애인 체육 현장에 숙제로 남아있는 문제들입니다. 사실은 이 정책 방향이나 대응 방안은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어쩌면 5년 후에도, 그 이상이 돼도 계속해서 어떤 이 포럼이나 어떤 이런 장애인 체육에 관련된 어떤 논제들을 가지고 얘기하는 자리에서 끊임없이 다루어져야 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다루어져야 될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원주시 장애인 체육회만 해도 35만이 넘는 인구 중에 5% 정도의 장애인이 있는데, 그 중에 사실상 장애인 체육회 사무국장이 확인할 수 있는 장애인 체육활동 인구는 300여 명밖에 안 됩니다. 과연 전체 인구 중에 5%가 되는 장애인 분들을 집에서 어떻게 나오게 할 수 있는가, 그 부분이 가장 제가 숙제로 지금 안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원 방안이나 이렇게 대응 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도출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분들의 자의지로 체육활동 현장에 나오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거는 현장에 정말 일선에 있는 사무국장으로 너무나도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례로 지금 원주의 특수학급 도움받는 학교마다 많이 있고, 지금 현재 특수학교만으로는 발달장애인, 그러니까 지적장애인들이 다니고 있는 특수학교가 청원학교하고 가온학교라는 곳 2개소가 있습니다. 청원학교는 이미 체육활동에 참여한 이력이 있고 경험이 있으나 지속적으로 적극적인 어떤 체육활동을 하고 있지는 않은 현상인데, 가온학교라는 특수학교는 전년도에 학교가 개교한 이후 굉장히 적극적인 어떤 계획을 가지고, 저희 원주시 장애인 체육회도 전년도에 창립이 되었기 때문에 같이 발맞추어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모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말씀하셨듯이 중증장애인 대상으로 한 명의 지도자가 나가서 지도하는 건 너무나도 어려운 난제이기 때문에 교수님께서 이렇게 대응 방안에 어떤 부분으로 말씀을 해주셨던 일을 저희는 현장에서 그럴 수밖에 없어서 지금 지도자 한 명만 배치할 수 없다. 발달장애인 중증장애인들 케어하기 위해서는 2명이든 3명이든 모두 동원해서 가서 수업을 진행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저희들이 하나하나 겪는 그 문제점들에 대한 그 부분은 물론 현장에서 각자가 그 분야에 계신 분들이 노력을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물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제가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이 지도자의 어떤 현재 577명에서 1,200명 앞으로의 기간 동안에 2022년까지 1,200명으로 확충을 한다는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반갑고 감사한 생각이지만, 여기에 따른 지도자 처우 부분에 대한 거는 정책인 만큼 어떤 지자체, 시군구, 작은 단위의 지자체의 움직임 내지는 거기에서 해야 될 역할을 먼저 주실 게 아니라 정책적으로 먼저 처우에 대한 거는 확실하게 정책 그 방향에 세부적인 내용들이
발표되어진 상태에서 지자체에 맡겨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세부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저는 한 13년여에 걸쳐서 장애인 체육 행정 업무의 경험과 그다음에 9년여간의 비장애인 체육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제가 비교해 봤을 때 장애인 체육과 비장애인 체육을 같이 병행해서 제가 바라볼 때 비장애인 체육 쪽에서 바라보는 장애인 체육의 어떤 지원 내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발전 방향에 대해서 역차별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이 바로 인식의 문제인데요. 장애인은 계단 하나만 있어도 그 다음에 하려고 했던 어떤 행동 계획이 취소될 수가 있습니다. 그 계단 하나만 허물면 그 다음 단계를 일사천리로 갈 수 있는 문제가 계단 하나 때문에 첫 발에서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바로 인식인데요. 장애인 체육의 역차별이라고 주장하거나 말씀하시기 이전에 시설을 건립을 하더라도 장애인 인구수에 대비해서 원주시의 원주 드림체육관 하나면 되지 않냐 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그 다음 말씀은 사실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없습니다. 인구 대비가 아니라 모든 시설을 장애인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시설로 만들어지고 확충이 됐을 때 장애인 체육 활동할 수 있는 여건으로 인해 비장애인 모두에게 열려있는 체육시설이 될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 인식이라는 것은 역차별이라는 말씀을 하시기 전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조금 더 달라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과 더불어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비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도 마찬가지로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와 마찬가지로 정책 사업의 일환으로 배치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2018년도 기준 230여 개 지자체에 2,600여 명의 생활체육 지도자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수치적으로 봐도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인원수죠. 그런데 현장에 나갔을 때의 현실은 너무나도 상반됩니다. 생활체육 지도자는 현장에 지도를 나가고 싶어도 수요자가 많고 현장에 나갈 수 있는 곳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정책 사업의 일환으로 비장애인들이 생활체육에 참여할 수 있는 지도자 지원이 생활체육 지도자 외에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생활체육의 대상이 되는 분들은 일반 시민이 다 되는데 그 중에서도 어르신 체육, 노인 체육을 담당하는 전담 지도자를 따로 두고 있는데 이분들을 찾아가서 지도를 하고 싶어도 지도자끼리의 경쟁 이런 구도에서 수요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도자가 그 이상의 수로 배치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이건 뭘 말하는가 하면 지금 현재 577명의 지도자에서 2022년까지 1,200명으로 지도자를 늘린다고 해도 발달장애인 15명의 중증 발달장애인을 한 명이 절대 지도할 수 없습니다. 최소 인원인 5명을 지도하기도 어렵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1,200명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적어도 비장애인 체육 지도자의 수만큼 늘릴 수 있는 그 확충 방안까지도 발전 계획으로 가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쨌든 현장에서 체육회 사무국장으로 역할하고 있으면서
지속적으로 장애인 체육의 발전 방안과 또 장애인 체육을 하시는 모든 분들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찾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장애인분들하고 체육을 하다 보니까 하실 말씀이 되게 많은데 이 포럼의 성격상 좀 일찍 좀 마무리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더불어서 제가 조금 늦은 거에 대해서는 진짜 죄송한 마음 그만 길이 없습니다. 일단 저까지 저희가 봤는데 우리 유은주 사무국장님이 하신 말씀은 장애인 체육의 그 참여를 제고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한 22년간의 체육 행정에서 느꼈던 부분들을 좀 했는데 장애인 체육 같은 경우는 베이어 프리가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획일적인 정부의 체육 정책 아까 이제 똑같은 말씀 하시는 것 같은데 정부의 획일적인 장애인 체육을 수용하기보다는 우리가 현장에서 맞는 그런 여러 가지 체육 정책, 장애인 체육 정책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뭐 2005년 이전에 장애인 체육이 어떤 에는 굉장히 힘들었지만 그 이후에 이제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실 여기 현장에 계신 분들은 조금 있다가 다시 이제 질문을 받기로 하고요. 지금 유튜브에서 2개의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허남진 장학관님께는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의 보다 적극적인 육성을 위하여 비장애인 체육 지도자에 비해 인센티브 등 다양한 다른 방법,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텐데 어떤 부분이 적용되는 게 좋을 것인지 그 질문이 하나 있고요. 하나는 우리 구봉진 교수님께 드리는 질문인데 우리 허남진 장학관님이 이제 발표하셨던 부분입니다. 강원도에 특수체육과가 없습니다. 특수체육학과에 대한 교수님의 개인적인 의견이 궁금합니다. 이렇게 이제 질문이 왔네요. 그럼 먼저 이제 우리 허남진 장학관님께 드린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사님 다시 한번 제가 질문 요지를 다시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 지도자의 보다 적극적인 육성을 위해서 지도자의 생활체육, 장애인 체육이죠. 장애인 체육 지도자의 적극적인 육성을 위해서 비장애인 체육 지도자에 비해서 어떤 이제 인센티브가 적용이 돼야 되는데 어떤 인센티브가 좋을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시면 고맙다는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개인의 생각을 얘기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요.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분들의 열악한 부분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인센티브라는 것은 어떤 보수 측면, 수당 측면 그런 부분이 아닐까 저는 생각이 들고요. 구체적인 이 인센티브라는 부분들은 아마 저희 강원도교육청에는 이제 학교 운동부 지도자가 있고요. 그다음에 초등 스포츠 강사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요.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분들에 대한 관리 주체는 아마 강원도 장애인 체육회에서 하시는데 이 부분들은 강원도 체육회하고 저희 강원도교육청의 그 유관 기관끼리 인센티브에 대한 부분들은 논의해야 되고 또 관련 부서가 저희 강원도교육청은 조직 운영과가 있습니다. 노사법무과가 있는데 관련 예산과 또 수반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인센티브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가 환경과 여건 저희 또 도교육청 차원에서의 어떤 그런 예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어떤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확실한 그런 인센티브에 대한 부분들은 말씀을 좀 드리지 못할 것 같아서 조심스럽게 그 부분은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예산이 문제죠. 예산에 대한 부분을 조금 언급하시기 힘드신 것 같아서 말씀하신 건데 하여간 이 부분들은 전차적으로 좀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고요. 두 번째 질문 우리 구봉진 교수님이 답변 주셔야 되는데 아무래도 특수체육과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강원도 권역의 대학들 중에 장애인 체육과 관련된 학과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은 이제 늘상 하고 있었는데, 사실 이제 이번 발표를 제가 준비하면서 야, 이거는 진짜 있어야 되겠다. 강원도 지역 내에 장애인 특수체육 관련 학과는 좀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특수체육과 대학 내에 특수체육과가 제 생각에는 뭐 강원대나 강릉 원주대나 좀 국립대학에서 이런 게 생기면 좋을 것 같은데, 국립대에서 특수체육과가 생기려면 교육부의 승인이라든지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아주 복잡한 과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 그 국립대학이 조금 힘들다 그러면 뭐 또 강원도 지역 내 사립대학들도 있으니까 그런 대학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면 뭐 생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이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쉽지는 않아 보이고 아마 그 대학의 총장의 아마 아주 상당한 관심. 왜냐 그러면 이제 있는 과도 요즘 막 통합하고 그러는 상황에서 이제 없는 과를 새로 만드는 거는 여러 가지로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이제 총장의 관심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만에 하나 이제 차선책으로 이제 특수체육과가 이제 생기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뭐 강원대학교든 강릉 원주든 이제 특수체육과는 아니지만 체육 관련 학과가 있잖아요. 거기서 이 교육 과정을 짤 때 특수체육 관련 교과목을 좀 배정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는 게 어떨까, 차선책으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우리 저 구본진 교수님께서는 역시 이제 학과에 대한 부분인데, 이게 이제 새로운 학과를 저기 하기는 좀 힘드니까 기존에 있는 체육과 관련된 과에서 학과, 그러니까 과목에 대한 편성을 좀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질문에 답변을 드렸는데요. 제가 오늘 와서 가만히 우리 저기 평창기념재단에 우리 사무처장님 와 계시는데, 사실 지정해서 하기는 좀 그렇고요. 사실 지금 우리 평창기념재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앞으로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사업은 못 하고 있지만, 굉장히 이제 장애인 체육이든 비장애인 체육이든 여러 가지 이제 유청소년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아쉬운데, 우리 처장님 어떻게 장애인 체육 한번 네. 제가 이제 처장님 계셔갖고 제가 이제 그런데 제가 이게 저장을 맡으면서 우리 세 분의 발제와 토론을 들으면서 제가 가만 이제 좀 봤는데, 사실 저도 이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이게 근데 장애인 체육을 활성화시키기에는 시설이라든지 지도자 프로그램이 중요하다. 이거는 이제 뭐 일반하고 똑같죠. 근데 특히나 이제 장애인 체육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형이 다양하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한번 조금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 요일별로 아니면은 요일별 유형별, 유사 유형별이 되겠죠, 장애. 이런 부분들을 공공체육시설과 연계돼서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거를 프로그램을 각 시군에서 한번 하면 어떨까. 왜냐면 이제 지도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특수 장애 같은 경우는 굉장히 1인에서 이제 지도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별도로 마련하는 것이 아마 어떨까.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면 종합체육관이라든지 종합운동장에다가 요일별 만약 종합운동장에서 요일별 지체장애라든지 그거랑 유사한 이렇게 등급에 대해서 같이 그 모든 분들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 그다음에 뭐 화요일 날은 뭐 다른 쪽 프로그램. 뭐 수영장 같은 경우는 하루 정도는 뭐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공공이니까 그런 부분에 충분히 일단 공익성을 먼저 반영을 해야 된다.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장애인 체육에 대한 활성화를 참여를 제고시키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정책을 이렇게 정부 정책이라든지 뭐 도정책이든 시정책이 말고 현장에 계신 분들이 아이디어를 계속 쏟아내서 그게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혹시 우리 플로어에서 질문 하실 분 손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하실 우리 그래도 현장에 계신데 한번 나중에 하실래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딱 맞죠, 지금? 네. 이렇게 뭐 토론이 잘 진행이 되고, 유튜브에서도 시청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혹여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고,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좀 반영할 사항이 있으면, 우리 평창, 장애 포럼 이 사무국으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요. 특히나 이제 정책에 관련된 부분들은 우리 장애인 체육회, 강원도 장애인 체육회, 그다음에 저희 강원 연구원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정책을 반영할 수 있는 질문을 주시면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또 개선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진짜 질문 없으시죠? 이상으로 오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